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뤄진 조치는 국회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정문 열어, 정문 열어. 정문 열라고요. 봉쇄를 뚫고 국회로 진입한 190명의 국회의원들. 들어온 분들은 담 넘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온 쪽은 유독 거기서 좀 몸싸움이 좀 크게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급박하게 담을 넘었던 임광현 의원. 여기네요. 여기가 좀 낮고 그래서 여기로 요거 이 자리 아니면 이 돌 위로 내가 넘은 것 같아요. 돌 위로 넘으면서 경찰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들어온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헬기를 타고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건물 곳곳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특공대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총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겁났죠. 네. 운 좋게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간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갑자기 열린 국회 정문. 출입증 있으셔야 됩니다. 예. 출입증 있으신 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엄 선포에 마음이 다급하기는 몇몇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제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빨리빨리 모여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당사로 의원들을 모았다는 얘기에 저는 그 당시에는 좀 납득할 수 없었고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것 때문에 계엄 해제 절차가 늦어져서 국민들께 피해가 갈까 그게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좀 마음이 많이 다급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국회로 모인 야당 의원들. 안녕하세요.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저희 당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정부가 막으려 했었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문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당 의원들 체포한다, 30몇 명 체포한다, 이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계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군인들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만약에 군인들이 더 빨리 왔었으면 국회가 장악되면서 아마 해제 의결을 못했을 거예요. 계엄군은 국회의원들보다 한 발 늦게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정예부대로 구성된 계엄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국회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보며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 한 부대는 3층으로 해서 의장실로 진입을 하고자 진행을 했고, 한 부대는 1층 또 지하 1층.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의원회관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그 지하 통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수색이지 않습니까? 수색이면 뭐를 찾았겠는가? 사람을 찾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찾았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초유의 사태. 손대지 마세요.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지금 사무총장 소속이 어디예요? 누구 명령 받았어요? 국회 사무총장이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아니 이제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모두 나가주십시오. 즉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야, 카톡방에 남겨주시구나. 공간 진입했다고. 이후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유례없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문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집기들을 문 쪽으로 쌓아서 지금 출입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왜 국회 안에 헬리콥터가 뜨고 또 왜 국회 안에 부대, 군부대, 즉 공수부대가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왜 중무장을 하고 왔는지,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의도성이 답은 있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번에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강하다. 최정예 특수부대로 꾸려졌던 계엄군. 주력 부대는 707 특임대. 참수부대라 불리는 이들은 대테러 업무나 요인 암살을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1공수 특전여단은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최정예 군인들이 국회의원보다 늦게 경내에 진입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지휘체계의 혼선을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밖에 안 나왔어요. 내용은 11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해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차질이 생긴 거죠. 극소수의 지정된 인원만 알고서 출동을 하다 보니 본인들도 왜 출동하는지 몰랐고, 그러니까 비행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이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공수부대보다 의원과 보좌진이 국회에 먼저 도착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봉쇄했던 국회 출입문을 20분 만에 개방했던 경찰.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국회의원님들과 출입증 있는 분들만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바깥에 국회를 봉쇄하는 임무는 경찰이 맡았는데 그게 뚫려버린 거죠. 요거는 경찰 지휘부 내 혼선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현장의 경찰은 2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휘 혼선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 경찰들 방침이 바뀝니다. 무리해 보이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은 왜 선포했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소야대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계엄 선포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는 배경에서 좀 복잡한 배경이 있겠죠. 그건 저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정도의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법 폭주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고민이 있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이게 의석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사위나 과방위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결정들 이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삭감하고 거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는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야당의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공세에 맞서서 대통령도 초강수. 그래서 충격요법을 줘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